예, 10월 18일 수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제가 어제 시장에 좀 변화가 보인다. 17 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샀다.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조금의 변화를 이제 보자는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뭐 중동 이슈라든지 오늘 또 바이오 같은 것들 많이 빠지고 주변 변수들이 좀 변동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똑같습니다. 시황 변한 건 별로 없어요. 가장 기준되는 외국인 수급이나 매크로,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은 여전히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여전히 양봉이에요. 다행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흐름이 여전히 괜찮고요. 대신 오늘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어요. 아침에도 좀 말이 많았고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고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인 유한양에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코스닥은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인 코스피 괜찮고 변동 있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시장 시그널에서 만들어가고 제가 종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정이 되면 뭔가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릴 거라 저는 보는데 여전히 조심스럽긴 해요. 아직 중동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 어제 미국의 사실 소비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제가 항상 시장의 기준을 금리로 본다. 10년 미국의 만기일 10년물을 보면 어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또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긴 한데 거기도 잠깐 드리면서 시장을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국 증시 전일 말씀드린 시황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 내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로봇들이 또 상당히 괜찮았죠. 반도체 기준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로봇도 지금 수급 테마 롤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 바이오 빠진 것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동 이슈는 여전히 지정학적 변동성은 좀 있고 어제 또 이스라엘에서 500명 이상 사상자를 내고 병원을 엄청 때려버렸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으신데 그 언급도 살짝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서 정신이 안 좋다. good is bad. 이런 논리가 계속 적용이 됐는데 제가 올해든 남은 올해든 내년이든 계속 고금리에 시장이 적응해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금리에 적응해야 된다. 레버리지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어제 10년물 금리가 4.8까지 올랐어요.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 좀 다시 드리겠지만 하지만 정시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5% 떨어졌어요. 어제 제가 반도체가 그냥 가지는 않고 또 등락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엔비디아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살짝 아침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했던 그 수급상 외국인들 환율들 삼전 하이닉스는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시장 시그널은 저는 보이고 있다 봐요. 자, 미국이 소매 지표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3분기 GDP 나오는데 보시면 5%까지 봐요. 오늘 중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중국은 사실 지금 좀 쩔입니다. 쩔이. 제가 비중 같이 말씀드리더라도 미국 기준으로 보고 중국은 살짝 지금 그냥 바닥 밴드에서 죽지만 말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 워낙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한 달 전만 같으면 이렇게 지수가 괜찮게 나오면 연준 위원들 엄청 매파들 나와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 되겠냐 인플레 안 잡힌다 더 세게 때려라 할 텐데 어제 물론 연준 위원이 원래는 이제 비료급하다가 지금 중도로 바뀐 분이 계세요. 이런까지 말씀 안 드릴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소비지표 좋네 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 또 냈어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10년물 금리가 5%대면 미국도 불안해요. 사실 지금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가 불안한 게 작년 9월 10월가 리마인드 복귀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은 달러 지금 금리. 근데 미국이 금리 5%대 간다는 얘기는 자기도 불안해요. 물론 지금 오늘 테슬라 나오고 내일 파월을 나오면 한 번 더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모두들은 금리를 좀 부담을 끼고 어제 엔비디아 빠진 거 빼면 사실 괜찮았습니다. 금리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당히 납폭을 만회했고요. 원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장 대표격인 신재생 같은 것들인데 어제 상승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금리가 높아가면 무조건 정시 빠진다. 이런 면이 아니라 시장이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 같은 거는 어제도 미국 그 은행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여전히 금융 시스템 안정적이고 빅 아이비들은 괜찮다고 보는 근간들인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나오는 멘트 중에서 미국의 소비들이 약해진다. 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고용지표나 어제 나왔던 소매지표나
미국의 경기, 소비나 고용들이 연착륙된다 말했는데 가끔씩 뿔뚝뿔뚝 나와도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데이터 디펜던스고 연준이 상당히 주의하게 보지만 예전에 한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애들도 사실은 이 추이를 보는 거지 가끔씩 이렇게 돼서 그 데이터에서 너무 깜짝깜짝 크게 변동을 안 주고 있다 저는 보고 여전히 5%대 금리에서는 저는 쌍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급을 좀 너무 안 내고 큰 흐름 계속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 기준 어쨌든 지수를 잡아주고 간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변화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그널 외국인 수급 다 좋습니다. 오늘 한 2천억 넘게 샀고요. 연속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어제 한 번에 빡 들어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팔면 안 되는데 연속으로 또 삽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시황이 변화를 주고 있다는데 저는 더 신뢰도를 더 주고 싶어요. 환율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 하마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불행한 전쟁이죠.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엄청 과격합니다. 뭐 같이 우리 뭐 자본주의처럼 말해도 얘들도 이슬람이랑 그 팔레스타인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하고 과격한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 팔레스타인 쪽은 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봉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최선이다 보니까 우리랑은 많은 다른 정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든이 방문해서 어제 전쟁 그 병원 때리는 것 때문에 요르단에 모여서 이집트랑 팔레스타인 사자회담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둘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바이든이 또 얘기하는 거를 보고 이스라엘 좀 달개면서 그런 봉합하는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매크로로 본 유가 좀 올랐습니다. 자, 미10년 올랐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기준 보고 있고요. 달러랑 달러 같은 케이스가 지금 안 오르는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작년같이 달러까지 올라버리면 정말 제가 급락하고 조금 더 안 좋게 볼 텐데 달러나 우리나라 환율은 그래도 더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쪽이 올라야 되잖아요. 미국 국채나 달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면도 제가 시황 말씀드리는 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오늘 삼성전자 꾸준히 외국인 산다 이틀 동안 산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나왔던 게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는 어차피 패권 전쟁 가장 중요한 게 기술 패권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가 살짝 틈새를 봐서 기존에 있는 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수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괜찮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 반도체를 세세하게 더 규제를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사실 중국에 매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좀 빠졌어요. 하지만 반도체 지수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이나 우리나라 반도체는 오늘도 괜찮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 바닥 밴드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빠지면 사야 돼요. 빠지면 사는 거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리면 모은다. 급하지 않게.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는 그 밑으로 안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빠지면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제가 좀 빠지거나 하면 정말 중기비중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기비중 현금 있는 분도 있고 2차 전지 쓸 거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나오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자, 3전은 말씀을 드렸고 괜찮고요. 소부장은 여전히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들이 21선 버티고 있어요. 정말 지금 9월 달부터 이거 아장이 나서 종목들이 다 빠져 있는데 지금 5일선, 20일선 살아있는 추세 사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액기스로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21선 돌파하고 시도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트내 잘 유지하시면 돼요. 자, 그 로봇이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여전히 로봇은 수급 매집주예요. 좀 떨어졌긴 하지만 유진 로봇은 지금 50일선 돌파가 안 됐죠. 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얘는 좀 끼가 있어요. 끼가 있고 어쨌든 지금 대기업 관련이나 로봇 관련 스토리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 면이 제가 좋게 보는 측면이고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 가운데 이 전체 로봇 테마에서 계속 수급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포트 단기주 갖고 있는 거 있죠. 홀딩 계속 하시면 되고 평단이 14,000원대 뭐 13,000 초반 더 사고 있는데 별로 빠진 거 없습니다. 나름 그래도 장 빠질 때 잘 반영을 잘하고 선방하고 있다 보고요. 레인보우가 제가 매매를 한번 했지만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게 두산이 지금 비빌되기 때문에 시총 2위인 레인보우를 미니 빠졌고 그래도 고가 대비해서 50%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때 팔았어요. 한 절반 정도로 19만 9천 20만 원에 팔았는데 자, 지금 보면 엄청 높죠. 높은데 일단은 절반에 있는 유인 로봇이랑 섞어 있다 보시면 되고 나름 그 반기 포트는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서서히 제가 봤을 때 매집이 좀 보여요. 여전히 개인 수급이 많은 거라서 유진보다는 좀 클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두 개는 같이 포트를 단기 포트에 보고 있겠습니다. 자, 중소형주에서 가끔씩 뒤에 이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다가 렌시스 같은 것들은 단기로 쭉 밀려요. 여전히 단타 치고 장이 아직까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이지는 않습니다. 자, 2차전지도 오늘 큰 흐름 변동 없어요. 여전히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들 그냥 횡보 박스권 유지 바닥 밴더라 보고 있고요. 어제 잠깐 전체 흐름 봤을 때 수급의 살짝 흐름 리튬 테마들도 어제 상한가 붙었다가 오늘 빠져 있습니다. 뭐 보합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작은 기업이지만 전해질 같은 동아기업 같은 게 상한가 전고점 간다 그랬는데 오늘 엔캠도 살짝 올랐어요. 같은 쪽이잖아요. 근데 보면 올랐다 다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단타 치고 짧게 변동성을 이용할 뿐이지 확 밀어붙이지 않고 전체로는 횡보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제가 뭐였냐? 오늘 바이오가 다 빠졌어요. 바이오가 사실 제가 본 ETF도 있는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그 신저가 났어요. 미국의 헬스케어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 같은 게 신고가 막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만이나 이제 당뇨 쪽이 좋은데 헬스케어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렇게 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금리에 좀 취약합니다. 미국이 어제 금리가 좀 올랐고 수급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보시면 SK 바이오팜, 중해제약 이런 거 보시면 대형주도 있죠. 셀트리온, 한미 그나마 조금 오른다고 했던 것들이 급락을 했어요. 오스코트도 뭐 19% 빠졌고 한 번씩 가끔 제가 매매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중기로 갖고 있는 유한양행 같은 것도 오늘 15% 넘게 떨어졌어요. 아침에 내용 보셨겠지만 초록이라 해서 임성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GI이노베이션도 그랬어요. 뭔가 나오고 나면 소산유팔이라 해서 소문에 사서 뉴스 나오면 다 때려버려. 오늘 금리 관련 전체 섹터 약한 것도 있지만 이 변동성에 특히 개인들이나 또 외국인 기관도 거기다 한번 붙여버리면 개인들 더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특히 더 심하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바이오로 가지고 있는 RTOG 홀딩하고 있어요. 아직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변동성 클 때는 우리 한국 바이오 테마의 특징이 올해 들어서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용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수급 변동성 때문에 등락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적당 비중으로 포트 내에서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추가적으로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빠질 때 사는 건 아닙니다. 빠질 때는 가격이 싸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괜히 물려있지 말고 밑에서 반등을 줘서 5일선을 돌파하든지 5일선 회복되든지 오히려 그래 보시면서 매수 큰 게 들어올 때 양봉 들어올 때 있죠. 빨간색 양봉 들어올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실 때도 그때가 좋습니다. 빠진다 막 따라하지 마세요. 타이밍을 보시면서 여유있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이오들은. 자, 그리고 가끔씩 시장 얘기 드릴 때 제가 코스피는 자동차 코스타 엔터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자동차도 좋아요. 반도체 괜찮고 자동차 괜찮다 보니까 이제 지수를 저는 받치는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봅니다. 여전히 지금 짜잘하게 보시면 저도 주인이 아침에 뭐 샀다 팔았다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유가 테마가 좋았죠. 오늘도 등락이 되게 심하고 어쨌든 단기로 많이 급등했는 종목들이고 변동이 심한데 제가 8월 달에 뭐 전도체 같은 것들을 안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전체로 봤을 때 투자를 배우는 차원에서는 정말 중고수 이상 되고 단타 치는 그런 분 아니시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유가, 히토리움 왔다 갔다 하는 거 약하고 등락 너무 심하니까 조심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전체 흐름상 나쁘지 않게 보고 중동 관련은 조금 안 좋은 소리 들리더라도 심리에서 조금은 시장이 정되듯이 투심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종목 내에서 포트 괜찮았고요. 시황만 계속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매매를 조만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봐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